근데 사실 범위로 치면 대수가 더 짧은데도 지금 대수의 진도보다 이 미적분 원 과목의 진도가 더 빨라요. 지금 이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연수 문제까지 다 했는데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분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계속 리뷰를 해야 되겠죠? 함수의 극한은 제 생각에는 0분의 0꼴을 배우는 거다. 함수의 극한은 0분의 0이 어떤 다른 값을 갖는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극한값을 가진다는 건 뭔가? 극한값이 존재할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1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걸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은 그 연속의 정의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구간과 그 다음에 연속이 됐을 때 전제될 수 있는 그 사이값 정의, 그 다음에 최대차수 정의,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함수의 연속 단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그 1단원, 2단원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내용들만 줄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인데 이 fx- 여기 둘 다 x가 a로 가면 0분의 0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미분계수가. 지금 이 개념이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는 f'x라고 하고 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이게 도함수의 정의고, 이 도함수의 정의로 각가지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근데 결국 미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 즉 f'x를 구한다 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f'x나 f'a를 구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배우는 문제들은 다 하나같이 이 구조가 흐트러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아는 구조로 바꾸는 그런 과정, 그런 논리적인 과정이 사실 여기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함수를 배운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접선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증가감소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극대극소를 이해하고, 네 번째 최대치수를 이해하고, 다섯 번째 방정식 어제 배웠던 실근의 개수 파악 이걸 이용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때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 접선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게 뭐냐면 곡선 위의 점과 곡선 밖의 점의 시츄에이션이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일 때는 y-ft는 f'-t x-t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고, 곡선 밖일 때는 곡선 밖의 점과 접점 설정한 다음에 접점 사이의 기울기와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그 다음에 증가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f'x가 0 이상이라는 걸로 받아들인다. 감소라는 거는 f'x가 0 이하라는 걸로 받아들인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다 f'x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극소값은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은 경계값과 극값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경계값과 극값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 이거.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 3번과 4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막 설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3차면 뚫접, 2차면 접하고 1차면 지난다. 그래서 미분 없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면서 푸는 방법과, 두 번째는 변곡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은 제가 어제 말한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실근을 3개 가질 때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고 3차 방정식이 근일 2개를 가질 때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고 3차 방정식이 실근을 1개 가질 때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바로 이 식이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이게 바로 3차 방정식의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판별식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방정식 부분의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여기에 대한 개념 설명 기본 문제 요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 122페이지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a-1x제곱 플러스 b는 0이 x는 2를 이중근으로 가질 때 라고 했습니다. x는 2를 이중근으로 가질 때.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그 식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인수분해 되면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여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게 3차 방정식인데 얘는 좀 특이한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의 개수가 없죠? 1차항의 개수가 없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없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아주 잘하시는 친구인데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y축 위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y축 위에서 뭐라고요? 극값을 갖는다. 그럼 y축 이걸 딱 보자마자 진짜 y축 위에서 극값을 갖네라고 인식하면 어나더 레벨이다. 진짜로. 그러면 y축 위에서 극값을 가지면서 근데 동시에 x는 2에서도 접해야 돼. 그런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거야. 그럼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y축 위에서 극값을 가지면서 x는 2에서 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근데 비율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 비율 관계가 뭐냐면 1대 2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L일 때 여기가 뭐인지를 비율 관계를 말해줬잖아요. 여기가 4의 세제곱이에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0,4다. 그러면은 B값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B값이 4.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이제 뭐 A값을 구하는 거는 A값이 2가 되나요? A값이 0이 되나? A값이 0인 것 같아요. 아닌가? A값이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2인가? 네, 마이너스 2 같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라는 게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저랑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저기 인터넷을 켜면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일한 풀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감사하게도 저의 느낌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주신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니던 학원이니까 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 x의 개수가 0일 때의 풀이 방법은 극값을 y축에서 갖는다. 그거를 여러분 보자마자 바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7-2번을 보겠습니다. 자, 7-2번에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3a인데 이게 극값을 가지고 fx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뭐였냐면 제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이 있다. 근데 판별식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다. 그럼 하나의 실근이라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양수가 돼야 된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극대값을 어디서 갖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보면 f'x가 6x제곱 마이너스 6a예요.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6a이려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서 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루트 a가 극대값을 갖게 돼요. f 마이너스 루트 a가. 그 다음에 f 루트 a가 극소값을 갖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f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f 루트 a의 부호를 판단해 보겠다. 근데 그 판단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 계산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산은 더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근의 실근이 한 개일 때는 바로 이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미분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야지 실근이 한 개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실근이 한 개라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지 하고 딱 풀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7-3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7-3번 3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3보다 큰 실근을 가질 때. 오케이. 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인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얘가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지금 얘가 결정하는 건 뭐예요? 그래프의 상하의 위치예요. 그냥. 지금 얘가 제외되더라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게 약간 페이크로 x세제곱이 뒤에 빠져 있어요. 근데 x세제곱에서 음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보면 6x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3x 제곱. 죄송합니다. 6x 마이너스 3x 제곱. 그러니까 0과 2에서 지금 그 값을 갖습니다. 그리실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런 체크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나? 어쨌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0입니다. 0일 때 마이너스 a예요. 그 다음에 2일 때 근데 외우고 있어. 2 차이 나면 몇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다 그건 알고 2 차이 나면 4 차이 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a에다가 4를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래프를 대강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3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가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이 기준이 여기가 지금 3이거든요. 그러면 3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그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이렇게 오면 실근이란 거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인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실근은 방정식의 실근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인데 그러면 실근이 3보다 큰 게 존재한다는 거는 x축과 3보다 오른쪽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용현 씨가 한번 말해볼까요? 용현 씨. 지금 이렇게 x축이 그려졌을 때 3보다 큰 쪽에서 x축과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그렇죠.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x축이 여기에 온다면 더 안 만나겠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x축이 이렇게 왔을 때만 3보다 오른쪽에서 x축과의 교점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오려면 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0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a, 이 3, 마이너스 a라는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3보다 오른쪽에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오른쪽에 커야 된다. 마이너스 a라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멈추면 안 될 수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문제를 보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없네. 희한한 말이 없어요. 자,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작죠. 그럼 a가 0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실근이 뭐다? 3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상황이 오도록 7-4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k는 0이 양의 실근 1개와 음의 실근 1개만을 갖도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양의 실근 1개랑 음의 실근 1개를 가질 수가 있냐.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죠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죠. 근데 양의 실근 1개가 나오고 음의 실근 1개가 나오면 나머지 1개는 허근이란 건데 허근은 1개씩 다니지 않습니다. 허근은 반드시 짝수개씩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말이 내포하는 게 뭐냐면 이 양의 실근이나 음의 실근 둘 중에 하나는 뭐다? 중근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저랑 지금 소통이 돼야 돼요. 양의 실근 1개랑 음의 실근 1개를 갖는다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뭐냐? 이거는 X축에 접한다는 거예요. 말이 중근을 갖는다는 건 2차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X축에 접한다는 말인데 그럼 X축에 접한다는 말을 또 한 번 가면 뭐가 되냐? 그럼 뭐가 되냐면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이게 극대값이 0이거나 여러분 보시면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라는 거죠. 극대값이 0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 거지. 네? 그게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사랑씨. 지금 짜증내지 말고 좀 짜증냈어? 자, 사랑씨. 이거에서 K를 이렇게 지우면 얘는 어디에서 접하게 될까요? 어디에서, 네. 그렇죠. 0이죠. 그러면 0에서 접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딘가요? 2분의 3인 거죠. 지금 대답 진짜 했거든. 0과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이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K가 돼요. 파이팅 해야 돼요. 지금 K만큼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씨가 예준씨 그럼 여기는 어디가 되나요? 그렇죠. 여기 1이 되는 거죠. 좋아요. 야,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렸을 때 여기 지금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하나를 가지려면 X축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지금 풀지 않으셨어도 아마 이 새끼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거야. 여기가 지나고 여기에서 접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태훈이가 이제 말해봐. 태훈아,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차이를 어제 찬영 씨가 나한테 물어봤거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 사실. 왜냐면 가장 빨리 푸는 거거든, 이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저기 태훈 씨 2를 대입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 그래프가.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이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K가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찬영 씨가 저한테 물어본 게 네가 가르쳐 준 걸로 이 길이가 2분의 1이면 여기 지금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4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길이도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4 곱하기 8분의 1이면 근데 그러면 아다리가 안 맞는다. 왜 그런 거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차 함수가 이 세팅이 될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입니다. 1일 때.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2가 됐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됐다는 거는 위아래로 그 비율만큼 다 펌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분의 1이 맞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를 곱한 값이 1이 된다. 물론 지금 이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공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떤 거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궁금하실까 봐. 자, 근데 여기로. 그럼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가 0이니까 음수 하나, 양수 하나 되려면 여기가 x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가 지금 x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k인 거죠. 여기가 k, 여기도 마찬가지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k 값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자,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7-5번)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7-5번에 절대값 x-2의 제곱은 a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됐네. 이 부분 좋아요. 절대값은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 게 20년째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한 문제가 절대값으로 나온 지가 30문제 중에 20년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야. 이거 그냥 막 대충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기본기거든요. 절대값이 나오면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범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바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서 로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식이. 근데 절대값 아니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원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원래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미분이란 작업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돼 있을 때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미적 1에서는 그 작업이 힘들어요. 그냥 다시 또 인수분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팁으로 알려드린 게 1차에서는 지나고 2차에서는 접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0에서 지나고 2에서 접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0에서 지나고 2에서 접한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잘 안 되네.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달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칭이동 배웠듯이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0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A랑 만나는 실근이 4개다. 제가 아까 실근을 어떻게 보랬냐면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근이 4개이려면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4개 나오려면 일단 4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A가 이렇게 그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A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대값을 빨리 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길이가 1대2면 여기 길이가 3분의 2가 돼요. 그쵸? 그럼 3분의 2니까 L이 아까 제가 여기 지웠는데 이 길이가 L일 때 이 길이가 4의 세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뽕뽑기 하듯이 바로 뽕 하고 나오는 거죠. 대입 없이.
그러면 얘를 세제곱하면 27분의 8이죠. 그러면은 그거의 4배니까 이 길이가 27분의 32가 돼요. 그럼 이 극대값이 27분의 3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값이 0과 27분의 32 사이에 있어야 4개에서 만나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다.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x 세제곱 y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x와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 6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원점이 대칭점, 변곡점이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6x제곱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6x제곱 마이너스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 x세제곱의 개수가 클수록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히 가고 x세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완만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더라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약간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랬을 때 절대값 x-a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절대값 x-a는 이런 그래프인 거죠. 이런 그래프.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0에서. 제 대가리가 a,0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죠? 2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2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그렸을 때 2개의 점일까? 이렇게겠죠. 첫 번째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a,0 찍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여기서 a,0 찍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오, 선생님, 집안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아니죠. 이 선이 계속 간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은 2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의 A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예요? 여기서의 접선의 길기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어제 내가 이런 질문에 대답 잘 못하고 붕신 표정 지으니까 열받은 거 아니야, 지금. 여기 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1이 되는 점이 존재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미분하면 18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1이 되는 점이 지금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18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면 18x제곱은 2가 되면서 x제곱은 9분의 1이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 눈으로 보기에도 양수가 될 수 없고 음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7분의 6, 마이너스 9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제가 방금?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3분의 1, 9분의 1이 됩니다. 맞나? 야 이거 야, 확인 좀 해줘. 측정하는 사람 맞아? 마이너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게 여기 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a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직선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9분의 4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4,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찍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동해 갈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언제냐 이걸 지금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소톱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자극하면 안 돼. 나 지금 오늘 수업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야,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 그 다음은 어디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그 다음은 이렇게겠죠? y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게 돼요. 선생님 여기서도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거는 뭐 자세한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지금 방금 당황했어요. 못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호영씨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야 도환아 나와봐. 대답 못하면 분표 바로 던질 테니까 나와봐. 진짜 나와봐. 너 맞는다 너. 뭐가 돼? 야, 아니 소영아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망신 주려고 물어보겠냐. 지금 잘 봐봐. 이 기울기가 뭐겠어? 여기서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왜냐면 이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걸 지금 꺾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이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해야 돼요.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1이 18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거. 와, 진짜야? 믿어지지 않아. 진짜였어? 대박. 0,0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처음부터 제가 붕신처럼 이렇게 너무 높게 그렸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지금. 그래 당연하겠지.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거 x의 개수는 y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 a가 0일 때 2개다. 그래서 2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9분의 4 하나, 그 다음에 0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7-6번 여러분 문제 답이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7-7번을 보겠습니다. 7-7번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a는 0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중근을 갖는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여기 수업했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말을 그래프의 의미로 본다면 뭐가 될까요? 극값이 0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게 x축에 접한다는 말인데 그 x축에 접한다는 말을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란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중근을 가질 때라고 보면 중근을 갖나 보다라고 푸는 거는 1차적인 생각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오케이, 이거는 극값이 0이 돼야 돼 라는 거죠. 그럼 극값이 0이면 극값을 갖는 위치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값을 갖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됩니다. 4x 마이너스 12로 묶어주겠습니다. 4x 마이너스 12로. 여러분 그러면 x제곱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x제곱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조립제법을 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은 풀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장 뒤에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1과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도 극값을 갖고 그 다음에 1에서도 극값을 갖고 3에서도 극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이때 a 값을 구하고 이때 a 값을 구하고 이때 a 값을 구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두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풀이할 때 쓰는 풀이는 극값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얘를 넘겨서 이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접할 때 A 값을 찾아간단 말이야. 언뜻 보면 되게 좋은 풀이야.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가장 늦게 푸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되니까. 근데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린다.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정리를 해둬라. 중근을 가진다는 뭐라고요? 극값이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좋은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y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ax가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극대값을 가지는 상황이 어떤 시츄에이션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f'x가 절대 생각을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찢어놓고 야, 그 다음에 계산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f'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5가지가 있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5가지. 첫 번째, 여러분 이런 그래프. 이거 바로바로 머릿속에 있는 거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5가지가 있어. 근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래프는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래프는 그게 뭐예요? 이 그래프인 거죠. 이 그래프만 유일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나머지 4개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f'x 3차식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또 f'x가 이게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f'x는 0이 세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이 f'x는 0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f'x의 그래프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그 극대 곱하기 극소의 부호가 다르다. 극대는 플러스고 극소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것도 역시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지발. 해설지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를 읽으면 대수나 이런 도형이랑 다르게 문제 푸는 방법이 한 가지다. 제대로 푸는 방법은. 근데 그걸 막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한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9번. 이제 부등식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이때까지가 방정식 연습 문제였고 부등식인데 제가 어제 방정식 기본 문제는 풀었는데 부등식 기본 문제는 안 풀었거든요. 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7-9번을 보겠습니다.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근데 그 동일한 말이지만 좋아요. 동일한 말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문제를 1차적으로 보고 풀지 말고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식으로 연결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서 그러면 fx-g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2gx냐? 역시 좋아. 제발. 그러면은 이게 몇 차식이죠? 이게 몇 차식이죠? 4차식이잖아요. 여기 4차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지발. 야, 여기 4차식. 그러면 4차 함수가, 이거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가 항상 x축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4차 함수가 x축의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4차 함수는 극소값이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는데 이 2개의 극소값이 모두 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라 극소값이 언제 존재하는지만 파악해서 그 극소값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 호영씨 그렇게 봐야 돼. fx가 2gx보다 크거나 같다를 먼저 2gx를 이항시키고 그럼 새로운 4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4차 함수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극소값이 모두 0 이상인 거다.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면 된다. 알겠죠? 좋아. 야, 세부적인 거는 생략한다 지금. 왜냐면은 지금 사실 제 얼굴이 무서워서 이 새끼 화낼까봐 지금 열심히 들어주는 척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여기에. 아, 이 새끼 오늘 또 자극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좀 보고 있어야지. 이렇게, 근데 문제를 다 안 풀어보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푸는 어떤 세팅만 하고 계산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7-10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나왔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요게 지금 몇 차 함수냐면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가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수항만 미지수인 거는 이미 그래프의 모양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해야겠구나. 그림을 그려봐야겠구나. 왜냐면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림 그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미분해보면 f'x는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 되고 6으로 묶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합니다. 도함수가. 이게 f'x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대값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라인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의 여기 다시 써줄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의 길이는 2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의 길이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라인이 4분의 7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벌어지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봐보면 문제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0보다 크면 된대요. 마이너스 1은 얘랑 얘 가운데 여기 이쯤 있겠죠? 여기보다 클 때 이 노란색의 그래프의 함수값들이 전부 0보다 크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시약검사처럼 어떤 값만 측정을 하면 되냐면 이 극소값만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0보다 크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7-11번을 보겠습니다. 7-11번 거의 왔어. 이제 7-11번 이렇게 보면 함수 fx는 고생했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항상 f'x보다는 크거나 같다. f1과 f'1이 같다. f2의 값을 구하라.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잘 봐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미분해가지고 바로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풀 때는 약간 전체적인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이거 쓰고 미분해서 쓴 다음에 막 생각하면서 가면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푸는지조차 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숙제를 해오신 분들은 고민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x가 0 이상일 때는 fx가 항상 f'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거나 같다란 말이 그래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크로스는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fx잖아요. 만약에 근데 f'x가 만약에 여기가 0인데 여기 라인이 0인데 f'x가 여기서 잘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를 절대 넘어가지 마 이 새끼야 이거거든요. 절대 너가 놀더라도 fx 위에서 놀면 안 돼. 여기 오른쪽에서는 지발로만 이거예요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지발은 원래 제 발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저 스스로 이게 다른 말이었다고 자, 어쨌든 f'x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인데 이게 절대 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닿았다면 그건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만약에 닿아버렸다면 접하는 상황이겠죠. 그게 지금 이거인 거예요. 2를 대입했을 때 fx의 함수값과 f'x의 함수값이 일치한다는 거는 지금 그냥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다고? 닿았다는 거라고. 그럼 이게 이렇게 닿았다는 거는 여기 1에서 반드시 얘가 이렇게 크로스로 가면 안 되겠지. 이게 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fx에서 f'x를 빼게 되면 반드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x는 1에서 접하면 그쵸? 그러면은 두 번 만난다는 거니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하시라. 여기까지 해석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3x제곱 열을 맞춰서 여러분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 적고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 적고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 적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fx에서 f'x를 빼면 x세제곱 플러스 a-3x제곱 플러스 b-2ax 플러스 4-b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뭐를 근으로 간다고요? 뭐를 식으로 간다? x-1의 제곱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립제법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조립제법이 제일 좋아서 x-1의 제곱을 그 인수로 가질 때 연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두 번 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a-3 b-2a 4-b 자 여기다 2를 쪼갠다.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저를 더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간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가 되고 B가 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방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fx가 f'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f1이랑 f'1이 같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fx랑 f'x가 x는 1에서 접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묻혀있는 파살라 그걸 끄집어내서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 풀이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7-12번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 x 마이너스 2의 대소 비교를 해라. x가 2보다 클 때. 그러면은 대소 비교를 할 때 여러분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겠을 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보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뺐을 때 그게 0보다 크면 얘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죠. 다시 내가 어떤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겠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 그 A-B의 값이 양수면 A가 큰 거고 A-B의 값이 음수면 얘가 큰 거죠. 그러면은 어떤 수를 대소 비교할 때는 차분하게 양쪽을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여기 빼면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야 정상이야 이거 지금?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이 돼요. 지금 식을 하면 그럼 여기도 2의 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도 2의 n 플러스 1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주면 x의 n 플러스 1 미쳤네. 마이너스 n 플러스 2 곱하기 순서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야 최강자 만났다 지금. 야 지발 도망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거 극소값 구해야 돼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건 확정됐어. 그러지 않겠어? 근데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밝히려면 이거의 극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밝혀야 돼. 그럼 이거를 미분해보자. 얘를 fx라고 해보자. 그럼 이걸 미분해보면 f'x는 n 플러스 1 x의 n제곱 마이너스 이거 1차식이니까 얘만 남게 됩니다. n 플러스 1 2의 n제곱 이게 돼요. 그럼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라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 x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아무튼 이렇게 된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여러분 나중에 확률과 통계하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어쨌든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x가 뭐일 때? 2일 때 실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가 되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니까 x는 2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2일 때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야 이거 부호 바뀐 것 같아. 지발 이거 어쨌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은 여기가 0이 된다. 계산이 어디가 잘못된지 나중에 파악할게요. 파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럼 2일 때 0이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극소값이 2일 때 0을 갖게 된다. 그럼 2보다 클 때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항상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x가 2보다 클 때는 확실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게 된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근데 지발 투머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7-11번까지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속도가 속도는 겁나 쉬워. 이거는 사실 10분 만에 끝나. 나중에 이제 개념 설명하면 이게 벌써 끝이야. 이 정도로 빨리 끝나요. 근데 방부등식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지 않은 그 실전 개념만 하나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빨리 설명할게요. 그 접선의 개수 문제가 여기 지금 여기 없더라고. 원래는 접선의 개수 문제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최고 킬로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기본 정석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3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제가 하나 여쭤볼게. 접선은 항상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접선은 항상 존재해야 되면 여기 이 변곡점에서도 접선이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변곡점에서도 접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게 꼭 이 그래프랑 외곽에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알았어?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최소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 구역에서는 여러분 여기 이 구역에서는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구역에서는. 그리고 여기 이 구역에서는 접선을 1개밖에 못 그려요. 여기로. 여기 이 곡선 위에 있을 때는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습니다. 야 어차피 나중에 다시 저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시험 기간 때. 자 지금 이거를 어디다가 적어 놓냐면 이 그림만 그려 그냥. 여기 122페이지의 맨 위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거를 작게 이 그림을 그대로 작게 이렇게 그려놔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할 때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하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접선의 개수에다가 써주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접선의 개수는 변곡접선으로 나뉜 영역에 의해 구분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킬러에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5분간 쉬겠습니다.